스튜디오 토크쇼 황금연못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기분이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둘째 딸이 말이죠. 1년 반의 사춘기 시절을 끝내고 어저께 갑자기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에 기대는데 어찌나 행복하든지 말이죠. 그 방으로 쏙 들어가던 딸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기분 좋을 수가. 둘째 딸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자, 부성에 또 모성에 하면 이분들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시니어 자문단 신부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정 아나운서, 그러니 남상희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선배님들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인생톡 공감톡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이고 오늘 제가 마침 이 얘기를 했는데 부모 되던 날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원한다고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해준다고 내 맘대로 잘하는 게 아닌 게 또 자식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아마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대독자 외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쪽에서 나 알게 모르게 엄청 노심초사 그러셨었나 봐요. 보이지 않는 시집살이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서러움 때문에 기쁨보다는 그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22살에 첫 애를 가져가지고 계속 애를 낳지 않겠어요? 그 시절에 또 봉건주의사에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런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이 항상 서운한 점이 있었지만 진짜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키웠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 가는 임신 중의 서러움. 임신 중에 서러웠던 건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사연이 워낙 많아서 예. 가장 깊은 절절한 사연들을 모아서 네. 사진으로 우선 사진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누군지 한번 사진 확인해 볼까요? 오, 이쁘시다. 미녀 이게 세대기신데 키도 크시고 글쎄 어떤 분이 차상 선생님 얼굴이 있네요 진짜. 머리 모양도 비슷하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첫애를 가져서 가진 그 해에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사우디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멀리까지 가니까 보약은 한 제 먹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제를 줬는데 그 한의사가 보더니 제비를 보더니 여자도 약을 좀 져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제 그 말 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유 그러면 지금 좀 막달이니까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다 지금 날 출산한 달이니까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진맥을 짚는데 그 한의사가 한참 있더니 아유 딸이네요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딸렸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 딸 맞는 거 확실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지금 한지 20년이 됐는데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런데 아직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네. 남편이 거기서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약을 안 지냐 했더니 딸인데 무슨 약을 짓느냐고. 아니 여기 딸 둘이라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분이 계신데. 네. 남편이 또 거기서 예쁘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알면 아유 주제 딸 가진 주제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다니는 꼬라지 하고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딸 가진 배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배를 내밀고 다녔느냐고. 그러니까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네네. 그랬는데 그 말을 해도 그때 당신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모스럽고 창피하고 모멸감은 말도 못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리고 친정어머니께서 만약에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예,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만삭이 됐으니까 네. 밥 한 끼라도 해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까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상을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식사하라고 그랬더니 숟가락을 들다가 저희 어머니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시집가서 딸들 만나요? 어이구야. 어떻게 아들 하나를 못 낳아요? 어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슨 죄야, 그죠?
아유 나도 아들을 낳으면 좋겠는데 다 내 딸들이 딸을 놓으니 그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 그 애를 혼자 만든 건 아닌데 딸을. 네. 진짜 나는 딸을 가져서 이 구박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말을 못하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에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거기서 또 그냥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거기서 딸을 넣으면 우리 아버님은 죽을 거야.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죽고는 당신한테 달렸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딸이라고 그 한의사가 얘기했는데 이거 뭐 무슨 제주로 바꾸냐고요. 이건 뭐 천하의 불효자가 네네.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 딸 낳고 그러면 구박이 어마어마했겠네요. 큰 병원도 못 갔어요. 딸이니까. 그렇죠. 대충 나으라고 하셨겠죠. 예약은 큰 병원에 해놨지만 딸이니까 동네 병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들인 거예요. 네. 아들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 뭐 우리 축구 네. 16강 올라갔나요? 네. 야, 이렇게 좋아하네. 그 순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막 다 잊을 수가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아들입니다 하는데 여보 수고했어 아들이라 축하 이 말 한마디가 없고 없어진 거야. 어디 그랬더니 가셨어요? 전화가 없잖아요. 공중전화를 찾으러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라고 그 병원으로. 사과는 안 하시고. 네. 그런데 그때 당했던 그 수모감, 모멸감,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은 그 언니들이 너무 부러워요. 언니들은 때 되고 딸들이 그러면은 막 딸들이 와서 어떻게 해줬다, 어떻게 했다, 야, 내가 아팠는데 병원에서 간호를 해줬다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 놈의 아들이 딸이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네.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아들인지 딸인지 예단하고 속단해서 이렇게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에 또 어떤 서러움이 있는지 사진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꽃밭 한가운데 아기를 안고 있는 세상 행복하게 웃으셔서 서러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아유, 홍인수 홍인수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야, 좀 안 닮았다, 근데. 보통 산모들이 그 한 4개월 정도 입덧을 하면은 입덧이 끝나서 잘들 먹는데 저는 10달 내 입덧을 아이고. 계속했어요. 아이고야. 하여튼 임신했을 때도 뭐 50kg가 안 나갔었으니까요 그때. 아이고야, 임신을 아이가 했는데도. 중간쯤 됐을 때. 아이고. 참. 한날은 저희 어머님이 그 콩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거를 담가서 불려서 콩국수를 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신우님이 네. 이제 그 콩국수를 좋아하시니까 아마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꽤 많은 양인데 그거를 이제 불려서 이래서 갈아서 맷돌에다 갈아서 이제 맷돌에. 예, 예. 임신 중이셨잖아요. 네네. 먹지도 못해서 그냥 기운도 없어 죽겠는데 그거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한나절을 그걸 갈아서 그걸 짜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또 그 전통 방식으로 해서 그 칼국수를 반죽을 해서 아이고야. 면도 뽑으라고. 네. 그 신우 남편이 그 전통 방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할 순 있는데 야. 그때 임신 중이셨잖아요. 제가 신우이고 아주버님이면 입에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랬는데 그거를 해서 드리니까 맛있다고 입맛은 알아가지고 그냥 맛있다고 아하. 엄청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유, 홍인숙 선생님도 조금 몇 점 드셨어요? 아유 하나도 아이고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메스꺼워서. 예예예. 그래서 속을 좀 가라앉히려고 보니까 텃밭에 무가 있어서 이제 조그만 무인데 그거를 뽑아서 먹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무는 자라지도 않은 무를 뽑아 먹냐고. 아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아니 임신부가 무한쪽 먹을 수도 있지. 아하. 점점 얼굴이 짙어지는 이우희 선생님 마이크 좀 들어봅시다. 얼굴이 그냥 타셨어요. 잠깐 사이에. 아니,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음고생이 뭐 말할 수 없었죠. 아내는 뭐 도대체 뭐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내가 못 먹는 거를 예. 내가라도 먹으면 나도 굶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나라도 영양분을 섭취해야겠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아, 예. 그래서 그 콩국수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콩국수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다른 음식도 제가 그때 하여튼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야. 어머, 제 남편이 아닌데도 참 죄송하지만 얄밉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엄마가 왜 콩국수를 싫어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아니 안 먹어요. 드세요? 그런 서러운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그래요? 있잖아요. 한번 사진 볼까요? 지금 이게 임신과 관련된 얘기인데 서정대 선생님이 갑자기 이 사진을 무슨 연유에서 내놓으셨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얘기고 그 둘째 아들 낳을 때 얘기입니다. 네. 50천이라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네. 여름이 되면 그 강가에다가 임시 가설 천막을 치고 그리고 가마솥을 걸고 추어탕을 끓이는 그런 이제 뭐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길 지나다 보면은 정말 먹고 싶죠. 그렇죠. 먹음직했습니다. 네. 어느 날 아내하고 같이 오늘 퇴근하면은 내가 추어탕을 사주겠나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육군본부 지휘검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저는 이제 일을 하거나 뭐 이럴 때는 몰두형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다른 거 일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저녁에 그 추어탕 먹기로 약속한 걸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식사 드실 시간도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전 점심 먹고 저녁도 다 먹었습니다. 아유, 약속은 잊으셨는데 끼니는 안 놓치시고. 아니, 집에 와보니까 좀 분위기가 냉랭했겠는데요? 뭐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난리였죠. 야 인간아 네가 이게 애비들 자격이 있느냐 이러면서 뭐 난리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자는데 아내가 진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정일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도 그 이제 미리 나오려고 막 그런 거죠. 추어탕 사달라고. 화가 난 거죠. 추어탕을 나 오늘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10시쯤에 그 출산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를 살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려 그러고 한 보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뭐 저한테 부정을 부렸습니다. 서운하셨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유 고생했어 이러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애 낳느라고 얼마나 됐어요. 얘는 나랑 둘이 살 거예요. 아니 아내가 항상 잘 때도 저한테로 이렇게 얼굴을 안 돌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닭살 멘트를 좀 날렸습니다. 그 이제 시인이 좀 된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당신 숨결은 붓이다. 내 마음속에 당신 얼굴을 그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엔 돌아 누우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이 근데 웬만하면 좀 배우겠는데요. 당신의 콧김은 내 마음의 붓이야. 내 마음을 그 콧김으로 좀 녹여줘봐. 그래 또 부부 사이에는 또 칼로 물베기이기 때문에 싸워도 이렇게 밤에 씨 한 수 읊어주면 이렇게 또 서르르 녹는 게 있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죠. 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여기 팔이 부러졌어요. 어깨가 한쪽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기가 죽어 있었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산실에서. 그러니까 막 물기얹은 듯 조용한 거야. 그리고 저도 이제 기절을 했으니까 몰랐고, 이제 의사가 저부터 살리려고 막 이제 저를 처치를 해놓고 제가 깨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가서 아기를 처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린 애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가족의 소중함, 그 기쁨, 감동 그런 거를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입원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갔었죠.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가서 꽃을 사가지고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상당히 그 재밌는 생각을 하고는 집에 가서 결혼했을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갈아입고 아이와 첫 꽃집에 가서 만남이니까. 장미를 백송이를 샀어요.
그걸 이렇게 들고 병원에 갔더니 한 100여 명의 산모가 그렇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전쟁터가 그런 전쟁터가 없더라고요. 창가에 가니까 마침 아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내가 있어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전달해줬어요. 고맙다고 수고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꽃을 던져버리고요. 빨리 의사 불러가지고 나 수술 좀 시켜달라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애 낳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었어요. 남자들은 솔직히 잘 모르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성 자문단 여러분 하실 말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 말씀? 출산기 예.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 저기요. 아니, 한정원 선생님. 아니, 출산기라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나는 아들만 둘인데 예. 둘째 낳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지금부터 45년 전 얘기예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까 그 우리 집 사람 그래 오늘 조금 이상했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 정도 그냥 병원 가지. 야 그랬는데 느닷없이 한 10시쯤 되니까 막 진통 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른 이제 주인 아줌마한테 쫓아가가지고서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산기가 있는데 좀 한번 좀 와 보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와 보더니 산파를 그 조사노원다 연락해준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조사노원다 이제 연락을 했어요. 네. 전화로 연락했는데 이 조사노원이 오지를 않는 거야 또. 온다고 했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 꼭 이게 우리 집 사람 죽을 것 같더라고. 이건 뭐 눈동자가 바로 베기고 이 머리가 고등도체목 같이 막 서는 것 같아 보기에.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막 그냥 기어대면서 온 방을 기어대는 거야. 고통스러우신 예. 애는 3살인데 엄마 죽는지 알고 그냥 막 애도 같이 울고 아이고. 이런단 말이야. 내가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렇죠. 그 아주머니가 좀 같이라도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주머니는 난 이런 거 무서워서 못 봐. 그리고 그냥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거기서 이제 한 50대 되는 그 권사님 둘이를 보내주셨더라고. 탁 오더니 한 분은 그 부엌으로 딱 들어가더니 우선 밥하고 미역국을 끓이더라고. 그리고 애들 씻을 물을 끓이고 한 분은 이제 그 방으로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면으로 된 그 버릴 것 티사네 뭐 이런 거 다 대놓으라고. 왜? 피를 닦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양반들 경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 예. 아니, 선생님은 그래도 남자니까 나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나갈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우리 집 사람이 날 붙들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또 와가지고서 우리 집 사람이 그 막 무릎을 기게 되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저 무릎을 기지 말라고. 무릎 기면 저 무릎 다 절단 나버렸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나를 벽에다 기대고 앉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 그 양 다리 사이로 그 내 와이프를 누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겨드랑이 딸을 끼고서 이렇게 가슴 나무를 안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라고. 네, 잡아주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게 깍지를 끼고 잡는데 여자가 난 그렇게 힘센지는 절대 전화. 이거 필요 없어. 나도 힘이 들어서 막 땀이 그냥 막 비웃어서고. 그래서 이제 깎아보니까 말이지. 나한테 아이고 이거 좀 놓으라고 또 신경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도 죽겠어. 그러니까 빨리 애기들 빨리 따야지 빨리지. 애기도 안 낳고. 근데 진통 막 하다가 그치다가 진통하다가 그치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그걸. 그러셨겠죠. 진통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한 1시간 넘고 한 12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양수가 터지더라고. 양수 터지니까 그때는 그 애기가 이제 어디가 그냥 나왔어. 그때 대문이 탁 열리더니 산파가 그때 오는 거야. 애는 다 태어났는데. 애랑 같이 산파가 왔네. 아이고 이런. 근데 꼭 내기 갈 때는 신랑하고 같이 놔야 됩니다. 그 상구를 봐야 돼 신랑이. 신랑이. 신랑이 봐야 돼. 그래야 미안한지 알지. 가정에 대한 애정이 툭 터지고. 바누라를 지극히 생각해야 되는. 내가 이 여자는 정말 내 평생 맘 안 변하고 그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아내분께 잘하세요? 아니 처음에는 잘했지.
말씀만 들으면 직접 낳으신 것 같아요. 막 그냥 식은땀이 저도 같이 나면서, 진짜 서정원 선생님이 아기 낳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전해졌어요. 자, 출산 얘기 어떤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남 3녀를 뒀는데 그중에서 막내딸 낳았을 때 얘기인데요. 지금은 34살에 뭐 출산하면 보통이지만 그 당시에는 34살이면 아주 노산이었어요. 그랬는데 임신한 8개월쯤 됐는데 막 몸이 붓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니야 보갖고 막 그 정도로 보서 이제 병원에를 가니까 임신 중독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계속 매일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혈압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유도분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9개월쯤 됐을 때 유도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는 잘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이제 출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엄청 심하게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갑작스레 긴박한 상황이니까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위험하니까. 보호자가 서명을 해야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없어진 거야 이제. 아니 어디 가셨어요 남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 낳았다고 서운해서 나가서 술 먹은 거. 어머, 세상에 어떡해. 아이고야. 그래갖고 연락은 안 되지. 하혈은 심하게 하지만 무섭지는 하지, 아프기는 하지만 정말 금방 죽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응급 상황이라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근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이 가슴하고 배를 비비는 것 같은 거 막 눌러대는데 엄청 아파요. 근데 그게 하혈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한 2-3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멈춰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아니 2-3시간을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문지르면서 땀을 찔찔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간호사님들 고맙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내가 하혈하다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남편이 참 야속하셨겠어요. 야속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딸 낳았다고 고를 내던 남편이 그 애가 2살도 되기 전에 이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4남매를 남편 없이 내가 혼자 기르라니.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죠. 그랬는데 이 막내 딸이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엄마한테 이제 무슨 보상이라도 해줘서 엄청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 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를 무난히 졸업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박수 좀 보내주세요. 출산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볼게요. 어떤 분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홍성태 선생님. 저기요. 아니 출산 얘기를 여성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송강 선생님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일주를 했죠. 일주 하셨다. 한번 들어보죠. 저는 첫 딸 낳을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골반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걸 몰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순산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골반에 낀 거예요. 머리는 나왔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개인 병원이니까 별도로 마취 선생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마취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수술합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럼 일단 나오는 걸 일단 들어가. 그러고서 들어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꺼내줄게. 그러고서 이렇게. 그래서 제왕적인 수술을 했죠. 아기랑 엄마는 다 괜찮았어요? 건강했어요? 엄마는 많이 고생했죠. 밑으로 고생 다 하고 마치 깨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는 수술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보니까 또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조치를 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순산하려다가 수술을 했다 보니까 다음 산모한테 가버리시고 간호사가 이제 마지막 조치를 했는데 아마 아이가 양수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아이는 뭐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팔만 휘젓고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뭐 흡착기로 이렇게 빼기도 할 텐데 안 되니까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코를 빨리 빨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코를 빨아야 되냐고. 빨리 코를 빨아 아이가 살지. 애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코부터 그냥 일단은 그냥 잡고서 빨았어요. 빠르니까는 저도 첫애니까는 경험이 없잖아요. 코도 제대로 생선도 안 됐는데 코 모양도 바뀔까봐 겁이 나가지고 마음대로 빨지도 못하고 코가 떨어질까봐 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세게 빠른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나중에 흉측하게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냐면 그러다 빨리 세게 빠르라고 간호사가 옆에서 부추기니까 할 수 없이 세게 빨았는데
그 순간 뭐가 그냥 액체 같은 게 한움큼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막 빨다 보니까 숨을 잘 못 쉬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확 들어오니까 숨이 확 막혀 나부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쉰다고 꿀떡하다 보니까는 양수의 반을 제가 먹어버렸어요. 먹고 이게 무슨 맛인지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애가 팍 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눈물이 좀 날 것 같은데 그때 양수물이 달콤한 걸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가 살았으니까. 아유, 살았죠. 아니, 자제분들 더 있지만 첫째 따님은 유독 또 남다르시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딸은 저한테 참 잘해요. 그나저나 그 코는 이뻐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미스코리아 감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여러 명이 그 대시해가지고 하나 골라서 시집 보냈어요. 오히려 코가 어떻게 됐다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코 안 닮았습니다. 저희 아내 코 닮았죠. 예, 좌충우돌 출산기까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죠. 밖에서 기다릴 때 그냥 그 고함 소리 그걸 계속 들었거든요. 듣다가 들어가니까 막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백지장이고 입술이 막 그렇게 트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 그 생각하면 항상 그 좀 가슴이 찡한데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도 끝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고마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햇수로 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애를 기다렸는지 상상 임신도 해갖고 한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하는 중에 좀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한번 가보라고. 가보니까는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척들같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니까는, 저는 미쳤나? 이제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애를 딱 받아보거든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로구나. 이게 가정이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 낳고 보니 알았다. 엄마는 임신했을 때 엄마가 되고 아빠는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김정원 선생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신가 봐요. 이제 가족이 생기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책임이라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부담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부담은 애를 딱 받아봤을 때 같아요. 아이고. 그정말 정말 그렇게 멋지고 조그만 핏덩어리가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는데 그때 감격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부담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 김시원 선생님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상상 임신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 뭐 첫 아이 낳았을 때는 첫 아이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사건은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생겼어요. 출산일이 예정일이 일주일 지나고 열흘째 돼도 산기가 없으니까 이제 입원을 해서 유도분만을 이제 하는데 보통 유도분만을 하면 뭐 한 늦어도 5시간 안에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7시간이 넘어도 자궁이 열리질 않아서 출산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포기하고 다음 날 이제 다시 이제 유도분만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난 산고 끝에 아기를 잘 낳긴 낳았어요. 낳았어요. 아이고야. 네. 낳았는데 이제 문제는 유도분만 하면서 하혈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서 수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무심코 제 팔찌, 출산 팔찌를 보니까 O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생각에 나 옛날에 AB형이었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서 O형이구나. 혈액형이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O형표를 이제 수혈을 다 이제 받고 무심코 이렇게 옆에 이제 누운 아기를 보니까 팔찌 A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남편이 O형이고
제가 또 출산하면서 O형이라고 해서 O형피를 받았는데 아기가 A형이라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거는 그러니까 김시현 선생님이 O형이 아니고 A형이거나 또는 김정한 선생님이 O형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기가 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거기까지 상상을 안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줄 알고 네. 아기를 다시 이제 혈액형 검사를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A형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병원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사실은 병원 실수로 산모가 A형인데 O형으로 잘못해서 O형피를 맞았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O형피는 그나마 모두에게 그냥 다 수혈은 되니까. 네. 그래서 O형피를 수혈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아니 그게 잘못해서 B형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아찔하고 제 옆에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왈칵 나면서 어머 얘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마터면 고아가 될 뻔했구나 막 그 생각을 하니까 안도와 또 감사의 눈물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그냥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 상황에도 다른 무엇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엄마구나 싶은데. 자, 정말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써주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께 박수 보내면서 인생톡 공감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주인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봅니다. 황금 나침반. 의뢰인의 사연 만나보죠. 산천 초목도 잠든 밤. 새벽 2시만 되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집 밖을 나서는 여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잠을 잊은 그녀의 행동이 어느덧 40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화장실 가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 또 나와보면 그 달빛에 컴컴한 데 왔다 갔다 해. 속된 말로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미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처음엔 귀신에 씌인 걸까 걱정도 됐죠. 너가 외롭지 않게 내가 꽃을 여기다 심어줄게. 아내를 이끈 그 정체는 야생화였습니다. 나는 그냥 40년 동안 꽃에 미쳐서 산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일반 꽃은 그냥 한 번 피면은 1년 내내 펴요. 근데 야생화는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3일 요래요. 사실은 꽃들이 그 며칠을 보기 위해서 1년을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공을 들이는 게 나는 좋아요. 아내가 굳이 잠까지 아껴가며 야생화를 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예쁘다. 아이고 잘 살아라. 아이고 예뻐라. 아내가 키우는 야생화의 종류만 해도 무려 300여 종. 300여 종이요? 꽃피는 시기가 짧은 만큼 늘 손갈데가 많은 야생화를 이 2300제곱미터 정원에 가득 심었으니 눈뜬 시간을 꼬박 바쳐도 모자랄 수밖에요. 2300제곱미터요? 성취하는 무릎으로 꽃에만 빠져 사는 아내가 걱정인 남편. 아유 이놈의 개구리들. 이거 도대체가 어머. 아유 이 사람이 진짜 정원 곳곳에 자신의 작품을 놓아두는 걸로 불만을 표출해 보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오늘은 아주 이게 여러 군데도 또 갖다 놨네. 야생화 사이사이에. 아니 오늘 어디서 사신 건가? 여보. 특이하게 사신. 아내 때문에 부부 동반 여행도 못 가고 남편은 외로이 흐른 그 숱한 세월을 개구리 빗기로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으니 아니 여기다 야생화를 이렇게 망가뜨려가면서 요걸 놔야 되겠어. 어머머머 세상에 얘네들 밟힌 것 좀 봐. 그럼 내 개구리를 어디다 놓냐? 아유 당신 개구리 그거 많잖아. 저봐. 꽃 속에 있으면 이쁘잖아. 아유 안돼.
어울려 보시려고 저 사람이 난 했는데. 그래도 뭐 잘한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야단을 치나 그런 것은 있죠. 풀 뽑을 때도 자신 있는 것만 뽑아야 돼. 자신 없는 거 뽑다가는 혼나.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풀이라고 뽑아놨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뽑아놨다고 그래. 꽃이어서. 잘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는 종류만 뽑아요. 그렇게 또 밤이 찾아오고 이 사람 저녁 먹을 시간이 왜 안 들어와?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뭐 먹을 것도 하나도 안 해놨네. 아이씨. 아이고 이런. 혼자 또 오늘 챙겨 드세요. 여보, 내일 밝은 날 해도 되잖아. 그거 참, 아이. 하나뿐인 아내를 야생화에 뺏긴 남편. 아내를 향한 남편의 눈물겨운 노력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남궁영, 최광자 부부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0종이 넘는 그 수많은 야생화를 키우시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원래 서울 토비기예요. 근데 한 40년 전에 가평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과수원으로 했는데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웃하고도 제가 이렇게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처음에 가면 약간 텃세도 있다면서요, 시골에서. 예, 텃세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우울했어요. 근데 꽃을 키우면서 마음을 많이 달랬죠. 그러면서 꽃에 점점 빠져 들어간 게 지금 한 40년 됐어요. 과수원의 면적을 조금씩 야생화가 이제 넘보기 시작하고 차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죠. 예. 사실은 뭐 젊은 나이에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수원으로? 예. 이 사람은 과수원을 안 갖고 꽃만 가꾸잖아요. 네. 제가 삼식이거든요. 예. 삼식일 제가 다 차려 먹어요. 어쩐지 요즘 좀 얼굴에 안 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푹 빠지셨는지 몇몇 꽃들을 챙겨오셨다고 정말요? 하거든요. 야생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좀 가까이 가서 이 얼마나 예뻐요, 꽃이. 아니 선생님 이거 저는 봐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예. 여기 있는 게 다 겨울을 나고 올 봄에 꽃을 피운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건 어떤 꽃이에요? 제가 이 향기로운 얘를 좋아해요. 이 제가. 아이가 향기로운 꽃이에요? 얘가요, 향 좀 맡아보세요. 향 좀 맡아보세요. 아니 그런데 향이 자극적이지 않고 무슨 이런 향이 다 은은하게 있어요. 야. 엄청 좋죠? 우아한 향이에요. 그 어떤 향수보다도 좋아요. 자기 취미 생활을 저렇게 잘한다는데 아니 남편이 그 밥 혼자 좀 챙겨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뭐가 제일 불만인지 한 3가지만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풀만 뽑고 있고 내가 어디 외출을 해도 어디 간 줄을 몰라. 남편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야. 무관심이요. 꽃만 챙겨. 무관심, 꽃만 챙기지. 또 더 걱정인 거는 다리도 안 좋은데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루 종일 풀을 뽑으니까 그래서 내가 불만인 거예요. 다리가 안 좋으세요? 제가 관절이. 제가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인공관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때문에 지금은 못해요. 얘네들이 잠자러 들어가는 시기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겨울 쪽에? 겨울 쪽이에요. 얘네들이 내 손길이 안 가면은 절대로 이렇게 꽃을 못 피워요. 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절대로 아플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인공관절도 미룰 정도면 선생님이 약간 찬밥 신세인 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가죠. 이해를 하면서도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안 서운해. 서운해. 누가 서운해. 얘네들한테 안 서운하다고 한 분이 있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 계신 분들 말씀 듣기 전에 이곳에 계시지 않은 다른 신분의 의견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야생화에 빠진 아내를 말려달라는 이 남편의 의견에 대해서 이곳에 계시지 않은 다른 신분은
27대 24. 남편을 지지하는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분도 많았는데 빼면 안 돼, 안 돼. 아니요 네. 아직 이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꽃 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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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아버님께 주세요. 저 원래는 어머님 편이었거든요. 오늘 와서 뵈니까 두 분 뵈니까 아버님의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내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이 취미를 해보면 그게 내 취미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남편분에게 더 이렇게 사랑을 꽃들에게 주는 것처럼 더 사랑을 주시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무리 야생화가 이뻐 본들 우리 남편만 하겠습니다. 난 저런 꽃 본 적이 없네요, 진짜. 우리가 왜 아이 키울 때는 남편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다 아이들은 시집장가라도 가죠. 야생화는 시집장가도 안 가요. 맞아요. 40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부부가 한창 금슬 좋게 노후를 아름답게 가꿔야 갈 시기에 부인을 아직도 뺏겼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아버님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진짜 네. 귀여우시고 팬이 됐거든요, 저는. 오호. 저렇게 귀여운 남편분이랑 시간을 보내셔야지 야생화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하셨어요. 야, 네. 팬 한 명이 더 완전 생겼는데. 팬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네. 좋아요. 저도 남편에게 한 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내분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반면에 남편분께서는 야생화만도 못한 정말 억세고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 꽃 한 송이 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지금 부인은 나오실 때 멋지게 지금 하고 나오셨어요. 남편분은 정말 지금 일하다 현장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오실 때 조금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입으세요. 한 말씀 좀 해주시지. 너무 본인만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폼 잡고 왔어요. 폼 잡고 오신 게. 남은 네. 여생 정말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네. 좀 감싸 주셔야만 정말 두 분이 행복의 지수는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토박이 아내분께 편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취미가 없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전에 그 개구리 하셨잖아요. 개구리 하셨을 때 아내분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건 취미고 아내 건 취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못 써요. 조금 더 아내를 생각하시고 꽃 쪽으로 가세요. 그러시면 그 향기 속에서 꽃 속에서 영원한 삶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꽃을 예뻐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 착하다고 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뭐 밥 좀 차려 드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도 옛날에는 참 손끝 까딱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드니까 뭐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해주실 때도 됐어요. 그런 걸 다. 근데요, 그게 조금 더 발달하다 보면요,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손수 끓여 먹어야 된다니까. 아니, 좀 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 전에 이 남자가 다육이에 미쳐가지고 그 좁은 베란다에 말도 못해요. 밥때도 모르고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2년을. 그래서 이제는 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거기 가서 자꾸 좋아하려고 가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남편분도 그냥 이제 저렇게 저 정도 되면요 못 고칩니다. 하셔야 돼요. 40년이란 긴 세월 이제 두 분께 저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꽃길이 예쁘고 모든 게 예쁠 때는 옆에 든든한 남편이 계셔서 아마 더 예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혼자 있다면은 그때도 그 생각이 드실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께서는 남편분을 평생의 동반자의 야생화라고 생각하시고 물도 주시고 흙도 돋아 주시면서
손 꼭 잡고 그 꽃길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행복이 몇 배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해 주실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버튼을 모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남편까지 저렇게 불쌍하게 그냥 밥도 못 얻어먹게 하시면서까지 정성 들여서 가꾸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밤잠 안 자고 밖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촛불이나 초록불 켜들고 앞장서서 불 밝혀가면서 같이 행복해 하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마시라고. 정말 옆에 계실 때 같이 손 붙들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종 결과 확인합니다. 야생화에 빠진 아내를 말려주세요. 사전투표 결과는 27대 23으로 남편을 지지하는 분이 4분 더 많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38대 12, 65대 35입니다. 아유.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그러니까요. 없네요. 여러분들이 제 편을 들어줬는데 네. 이 사람이 들어야 제 편인 거죠. 최강재 선생님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속마음이 그런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느꼈어요, 정말. 이가 그렇게 그냥 섭섭하고 그런지를 몰랐는데 제가 앞으로 배려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겠습니다. 네. 신가만큼은 꼭 팬이시겠다. 자, 두 분도 행복하시라고 박수 힘차게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의 아침 일과는 올해로 99세가 되신 어머니를 씻기고 곱게 단장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쁘다. 사실 제 어머니는 치매 환자입니다. 이쁘다. 머리 빗기나 아이고 고맙구로. 머리 빗겨지 보기 좋네. 엄마 여기 며느리 좋나? 좋지 좋아. 오 그렇구나.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가 당신의 며느리를 똑똑히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아내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또 소리 나네.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엉뚱한 일을 벌이셨나 봅니다. 평생 강인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어느새 어린아이가 돼버렸고 제 아내의 손길 없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조차 말이죠. 미숫가루. 이게 이제 찹쌀, 보리쌀, 맵쌀. 몸에 좋은 건 다 였어. 밥을 이제 그래 영양가 있는 건 다 여야. 이젠 쌀밥을 씹어 삼키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제 어머니를 위해 아내는 직접 만든 미숫가루를 먹여드리곤 합니다. 요거 한 번만 더 잡수소. 81살의 나이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 법도 하건만 요거는 맛있지요? 요거는 맛있지요? 자리는 맛있지. 평생 볼멘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 아내. 오줌 싸면 가를 비우고 빨래해가지고 또 비우고 가를 비우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저 자기 어머니도 그래 못할 게야. 어디 저게 지금마다 안 모시는데 요즘 또 시어머니가 그래 모시는 사람이 누가 있노. 저래 모시는데 얼마나 그거 고맙고 착하노. 하나도야 하는 게 내 부모인데 어쩌나. 평생을 다 그거 해도 엄마 한번 젖먹일 때 제트레이 끄고 도랑 하나 건네주는 공을 모한다 했는데 그래 부모인데 어쩌나. 잘 온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여동생들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9남매에 맏아들인 제게 시집을 와 8명이나 되는 시동생을 돌보며 젊을 때도 항상 고생만 안 한 아내. 내가 눈기 한 맞춰보소. 내 동생 와. 21살의 어린 나이로 10명이 넘는 시댁 식구를 돌보는 동안 아내는
얼마나 수많은 밤을 저 몰래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전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앉아있어라. 내 과일 하나 갖고 올게. 예나 지금이나 시댁 식구를 돌보는 건 오로지 아내의 몫. 그런데 집안일보다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밥을 못해 먹어. 죽을 길이가 이래 큰 솥에다가 12식구가 한 집에 살았거든. 시골서 터지면은 올게 먹을 게 없어요. 식구가 많다가 보니 그런 과정에서 애를 놓고 살아가시 얼마만큼 고생을 했겠는겨. 없는 집에 와가. 이 건강은 요새는 어떠노? 맨날 그렇다. 엄마인데 신경 쓰고 그래 하느라고 건강이 내한 조시다. 우리 올케도 대우 받을 나이인데 이리 고생해서 미안해요. 올케 언니 최고다 최고. 딸내는 나날이 요새 매를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모아고 이래 모아가 열흘이면 열흘, 보름 이래 모아가 이제 하리 하면 한 사나흘씩 걸린다. 옷하고 바느질하고 벗은 하가 되는데 뭐 호롱불 틀을 얹어놓고 밤 12시까지 다 우들이 일했다. 13식구 속에 와가 죽으나 사나 여자된 죄로 와가지고 시집 살고 있는 거 보따리에 싸고 안 간 거면 또 고맙잖아. 식구가 워낙 많았던 탓에 항상 나아질 기미가 없었던 집안 형편. 늘 성실히 살았지만 가족들의 줄임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맏며느리였던 아내는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밖에서 돈까지 벌어와야 했죠. 팔다리는 안 아파? 허리가 와는 아프나. 내 허리 아프지. 허리 좀 뜯어줄까?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 아내는 우리 집의 엄마이자 며느리였고 또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자식 공부시켜야 되지, 시동생 공부시켜야 되지. 나만은 시어머니, 시아버니 뒷바라지 해야 되지. 경주, 고적기, 거기가 밥 먹기, 풀 뽑아주고 월급 받고 그래가지고 그 돈가 와가 아들 공부 시키는데도 보태고 고생 많이 했어. 요즘 사람은 그래 할 사람 없다. 요즘 자꾸 아내의 허리가 말썽입니다. 이게 다 고생만 시킨 제 탓 같네요. 많이 씹어나나 적게 씹어나나. 좀 아픈 것도 나은 것고. 어떡하? 이어파라. 아이고 참 미치겠네. 등이 이래 튀 나오고 등이 많이 굽어. 이 허리 자기 몸도 이래 옳차는데 나만은 응? 엄마가 그분이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든. 나인데 없어가는 안 될 사람이지. 주가 저승 가도 나는 저런 사람을 저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지 딴 사람 데리고 살기는 기쁘지 않고 그런 생각이야. 그뿐이야. 어느새 주름이 가득한 아내의 손에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와, 이쁘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지도 뭐 해주고 이거지 했는데 이거 받고 소원 풀어. 참 웃긴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최남안 여사를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평소에 이렇게 애정 표현이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아니 실은 어머님 연세면 이제 봉양 받으시면서 사셔야 될 텐데 시어머님 보필하고 계시잖아요.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마마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갔다 놓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성격이 막 대단한, 다 두드릴 뻔했는데. 똥강, 모종강 사가 농 빼다 제자 이어놓고 못 찾아가 내고 하면 냄새강 막 하루에 몇 분씩 빨고 나면 막 지내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봐도 며느님은 알아보신다면서요? 다른 사람은 예, 오면 누구 컸고 그래 전화하러 봐요. 아이고야. 동네서로 효부다고 못 받을 만한 하니까네 동네 분들이 동장님 효부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이가? 응?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시청을 거쳐가 도로 가가지고 도지사 표창까지 받았어요. 아이고 효부상. 예. 구남매에 맞으신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끝에 둘 낳으시니까. 내와가 둘이 같이 낳았거든. 시어머님이? 큰아들하고 같이 놓고 우리 둘째 딸하고 같이 놓고. 아이고야. 그래. 그 부모님께서 금슬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어른들 어디 가보고 그럼 젖도 먹여줘야 되고. 아이고 그 시동생들 젖을 먹이셔야 돼요. 신우 둘인데 네. 젖을 다 먹여줘야 돼. 그 친정 아버님한테 아니 도대체 이 집안에 왜 저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그래니도 그래라도요. 시집 살고 와가 못 산다고 대나고 아버지인데 가가 아버지가 보고 해지 아버지가 사서 나는 또 어제 못 산다. 얼마나 고되셨으면. 친정 모르고 하디다. 여자는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에 죽어야 되고 아이고야. 그 집에 살아야 되지. 친정은 모신다고 마음 못 오고 하디. 뭐가 아내한테 제일 미안한 점이세요, 선생님? 미안한 거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다 끊임없이 싫다 소리 없고 짜증 안 내고 잘 못 써준다. 나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최남만에게 당신이 21세 때 시집을 와 지금까지 60년간 시어머님 수발을 하는데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어. 당신 나이도 81세인데 아직까지 밥상 차리고 시집살이를 하니 당신은 언제 시어머니 대접을 받나 싶소. 항상 고맙소. 사랑하오. 남편 박영동. 이런 순간이 오니까 그래도 조금 그 피곤함이 또 고생스러움이 좀 녹아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들 저거 다 잘 돼가 막 편하고 그거 아니면 바람은 좀 없어요. 내 희생한 바람으로 손녀 손녀들이 다 착하고 좋아요. 아휴,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 당신이 그리 잘하기 때문에 야들이 다 출세한다. 그 보람을 우리 살다가 내저 죽을 때 같이 죽고 저 선생 가서 같이 살았겠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두 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댁내의 평화와 행복이 더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언니.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자식들 크는 재미, 그거 보는 재미로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네. 한없이 부족하지만 전국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출산의 고통은 이렇다 그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찌른 듯이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네. 하나 내 아이 무사하단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눈 녹듯이 사라지네.